옛날 어느 산중에 산적들이 살고 있었는데 고개를 넘는 사람들의 돈을 빼앗거나 장사치들의 물건을 탈취하였다. 이 산적들은 잔인무도하여 살인까지도 일삼았고 대담하게도 영주들의 폐물을 훔치는 도적질도 서슴지 않았다. 이에 악독한 산적들을 몰살시키기 위해 병사들이 투입되었고 대대적인 소탕 작전을 벌였으나 두목과 부하 2명은 값비싼 폐물만 챙긴 채 달아나 버렸다. 살아남은 산적들은 아주 먼 곳으로 피신하였고 수배령이 내려져 마을 쪽으로 얼씬도 할 수 없었다. 하는 수 없이 머리를 깎고 스님으로 변장하여 자신들의 존재가 알려지지 않을 것 같은 어느 작은 산골 마을로 들어갔다. 마침 그곳에는 다 쓰러져가는 절이 있었고 잠시 거기서 쉬었다 가기로 했다. 산적들은 며칠을 쉬지 않고 도망치느라 지쳐 쓰러질 정도였는데 물로만 배를 채우고 굶은 상태여서 몰골이 말이 아니었다. 그때 절 안으로 한 사람이 들어왔다. 산적들은 큰일이다 싶어 안절부절 못하였는데 안으로 들어선 사람이 합장을 하더니만 이 먼 곳까지 수행을 하러 오시다니요. 하며 인사를 하는 것이었다. 산적 두목은 순간 꾀를 내어 그 사람에게 합장을 하며 말했다. 저희는 수행을 끝내고 이 절에 머무르기 위해 왔습니다. 두목의 말에 반색하며 정말입니까? 영영 스님이 오시지 않을 것 같았는데 세 분이나 오셔서 영광입니다요. 마을에는 모두가 불교 신자인데 스님이 계시지 않아 그동안 절에 오고 싶어도 발길을 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알려야겠다며 절을 나섰다. 얼마 후 마을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하여 절에 나타났고 자신들의 마을에 와준 스님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면서 한마디씩 하였다. 얼마나 혹독한 수행을 하셨으면 절이 상하셨을까? 족장은 대단한 분들이 왔다며 마을의 경사라고 하였다. 산적들은 그동안 굶주린 배를 든든히 채울 수 있었고 두목은 절의 주지 스님으로 살아보겠다 마음먹고는 계책을 세웠다. 우선 부하들을 시켜 마을의 소나 염소를 훔쳐 숨겨놓고는 찾을 수 있게 하여 마치 자기가 알아맞힌 것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지도록 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조만간 다칠 수 있으니 조심하라 일러놓고 미리 파놓은 함정에 사람들이 빠져 다치도록 만들었다. 마을 사람들은 속임수를 스님의 신통한 능력으로 믿었고 산적들을 진심으로 신뢰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두목은 부하들에게 절에서 편히 배를 채울 수는 있지만 고기나 술을 먹을 수 없으니 성대한 잔치를 열어보자고 하였다. 그리고 여자까지 탐할 계획을 꺼냈다. 두목은 마을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얼마 전 불공을 드리고 있는데 부처님이 나타나 말씀하시거늘 이 마을에 호환이 생겨 사람들이 죽어나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라며 말하였다. 마을 사람들은 이내 두려워하며 주지 스님에게 살려달라고 아성쳤다. 며칠 전부터 호랑이가 나타나 마을마다 수십 명이 죽어나간 적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산적 두목은 아주 태연스럽게 제안했다. 자기가 사흘간 치성을 다하여 기도하는 죄를 지내면 호환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 힘을 보태어달라 말했고 성대하게 차려진 음식과 함께 제물로 바칠 처녀가 필요하다고 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처녀까지 바쳐야 한다는 사실에 의견이 분분하였으나 족장은 스님을 믿어야 한다고 단호히 말했다. 한 사람을 바치는 게 낫지. 마을 사람들을 죽어나가게 할 수는 없소. 마을 사람들은 갖가지 음식과 술을 마련하고 제물로 바칠 처녀까지 준비하였다. 죄를 지내기로 한 날 밤 산적 두목이 말하였다. 앞으로 사흘간은 절에 와서도 안 되고 마을 밖으로 외출을 해서도 안 됩니다. 누구 한 명이라도 이것을 어기면 부정을 타게 되어 호환을 입을 것이라며 마을 사람들에게 단단히 주의를 주었다. 산적들은 마을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그동안 먹지 못했던 술과 고기를 마음껏 즐기며 술판을 벌였고 처녀까지 겁탈할 생각에 잔뜩 들떠 있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절을 지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마을의 청년이 멀리 장사를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다. 절 방향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떠드는 소리에 청년은 몰래 다가가 담 너머로 살펴보았다. 글쎄, 중이라는 작자들이 술에 취해 연신 흥얼거리고 있었고 마을 처녀까지 묶여 있었다. 도적질 이야기에 마을 사람들을 속인 주지 스님이 산적 두목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어서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고 생각하고 마을로 내달렸다. 청년은 급한 마음에 서둘러 달리다가 넘어졌고 머리가 깨져 피가 줄줄 흘렀다. 머리에 피를 흘리면서 족장을 만났고 스님들은 산적이며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알렸는데도 족장은 자신을 미친놈 취급을 하였다. 족장은 청년 때문에 부정이 탈까 싶어 몇몇 장정들과 힘을 합쳐 청년을 창고에 가두어 버렸다. 다음날 창고에 나타난 족장은 이놈아, 너 때문에 호환으로 우리 마을이 쑥대밭이 될 뻔했어. 청년은 마을 사람들이 단단히 속고 있어 무슨 말을 한들 소용이 없다고 생각했다. 너 머리가 다쳐 이상해진 것 같으니 제가 끝나면 나랑 절로 가야겠다. 그러면서 주지 스님이 자신을 잘 치료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은 이대로 절로 가면 산적들에게 죽을 거라는 생각이 들자 안 되겠다 싶어 기지를 발휘하였다. 족장님, 어젯밤 마을로 오는 길에 지쳐 잠시 잠이 들었었는데 글쎄 악몽을 꾸었고 너무 놀라 달리다가 머리를 다쳤는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족장은 청년의 말을 듣더니 어제 나에게 스님들이 산적이라고 하지 않았냐? 스님은 뭐고 산적은 또 뭐라 말입니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여기에 갇혀 있습니까? 족장은 자신을 찬찬히 살펴보더니 그의 말을 수긍하는 눈빛이었고 아무래도 머리를 다쳐 순간 이상해진 것이라 여겨 순순히 포박을 풀어주었다.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시니 얼른 가보거라. 청년은 집으로 가는 척하다가 제물로 바친 처녀의 집으로 향했고 어제 있었던 일을 그의 아버지와 오빠들에게 말해주었다. 처음에는 처녀의 가족들조차도 믿지 않았지만 청년은 자신을 믿어달라며 끝내 설득하였고 절로 향했다. 어제 술판을 벌인 산적들은 골아 떨어져 있었고 가족들은 기둥에 묶여 있는 여동생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청년이 말한 그대로였다. 동생은 오늘 밤 자신을 동굴로 데리고 가 겁탈한 후 죽일 거라고 했다. 오라버니, 산적들이 가지고 있는 폐물들을 족장님께 갖다 드리세요. 산적들이 가진 폐물들은 스님들이 가지고 다닐 수 없는 영주의 것이라고 하였다. 청년은 방으로 잠입하여 산적들의 훔친 폐물들을 찾아냈고 처녀의 가족들과 함께 서둘러 마을로 향했다. 청년이 가지고 온 폐물을 본 족장은 이건 영주들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스님들에게 이걸 시주할 리가 없다며 당장 이 사실을 영주에게 알려야 한다고 했다. 청년은 족장의 말을 타고 영주에게 달려갔고 족장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절로 향했다. 절에 도착한 사람들은 자고 있던 산적들을 포위하여 잡을 수 있었고 이후 마을에 도착한 영주의 병사들에게 넘길 수 있었다. 산적을 잡은 청년에게는 평생 벌어도 만져보지 못할 포상금이 주어졌고 자신이 아니면 죽을 뻔한 처녀와 결혼하여 행복하게 잘 살았다.